메대왕 다리오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오는요, 칭호고요. 원래 이름은 시악사레스 2세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삼촌입니다. 바벨론을 함락한 다음에 고레스는 그를 장인으로 삼아 그의 딸, 그러니까 사촌 카산다네와 결혼하게 되었고요. 장인은 결혼 선물로 메대를 사이에게 주었으나 고레스는 이 메대를 다시 노년에 접어든 62세의 장인에게 잠시 바벨론을 다스릴 명예왕으로 앉혀드립니다. 접어든 성경에 바벨론이 멸망하던 기원전 539년에 그의 나이는 약 62세였고 그의 통치 첫 해에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다니엘을 새 총리 중 수석 총리로 임명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에서는 마사게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고레스와 함께 출전한 아들 캄비세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또 그 아버지 고레스가 못다 이룬 이집트 원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이집트의 네이트 여신의 신전에서 종교적인 의식, 스스로 왕관을 쓰고 이집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악행을 벌였으며 그는 이집트 지배를 공포정치, 사원약탈, 토착신 모욕, 파라오의 무덤을 훼손하며 아주 폭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 귀족들과 군주들 사이에서도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으며 아주 반미치광이의 잔인하고 무리한 인물로 통했습니다. 캄비세스는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기 전 자신의 친남동생 스메르티스를 죽이도록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친여동생 아토사와 메로에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근친상간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얼마 후 메로에는 그의 혈육 스메르티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집트 침략 중에 있던 캄비세스에게 깜짝 놀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페르시아 수상성에서 자기 친남동생 죽은 줄 알았던 스메르티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메르티스를 죽이라고 한 프렉사 스페스 신하를 불러 확인했는데 분명히 자기 손으로 스메르티스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 수사장에서 자기 남동생 역할을 하고 있는 스메르티스는 분명히 가짜인데 서둘러 이 일을 처리하려고 이집트에서 페르시아로 돌아가려고 말에 올라탔던 캄비세스는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재위 7년 5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가짜왕 스메르티스가 통치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스메르티스는 공식적인 자리는 등장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그의 형인 사제가 직접 내리곤 해서 이 일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데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의 귀족인 오타네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자기 딸을 스메르티스에게 시집 보내 스메르티스가 지금 가짜 행세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오타네스는 자기의 2명의 친구들에게 스메르티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리고 3명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여 6명이 가짜왕 스메르티스를 쫓아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수사성에 도착함으로 그리하여 7명이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메르디스를 끌어내리는 반란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짜 스메르디스의 형 마고스 사제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집트로부터 캄비세스 왕의 신하인 프렉사스페스가 도착합니다. 스메르디스의 형은 오히려 프렉사스페스에게 백성 앞에서 지금의 스메르디스 왕이 고레스의 친아들님을 공포하도록 설득하며 프렉사스페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합니다. 프렉사스페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드디어 정해진 날 많은 백성이 왕궁 앞에 모였는데 프렉사스페스는 지금의 스메르디스는 가짜고 고레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는 자신이 직접 죽였노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왕궁 밑으로 떨어져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일을 기회로 오타네스를 포함한 7명은 성으로 쳐들어가 가짜 스메르디스와 형과 또 사제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제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7명의 나라의 중진들은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에 대해 토론을 거듭하다 결국 한 사람 독재 체제로 나라의 통치를 결정합니다. 그중 처음 스메르디스가 가짜임을 밝혀낸 오타네스는 이 경쟁에서 먼저 물러나 그의 가문은 평생 치외법권을 인정받기로 하고 2명은 기권하고 4명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4명이 날을 정해 말을 타고 정해진 곳까지 경주를 한 후 가장 먼저 크게 말이 히힝 소리를 내는 사람을 왕으로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마침 다리오의 하인 중에 뛰어난 마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다리오를 크게 돕게 되는데요. 다리오의 말을 전날 밤 암말과 교배하게 한 후 그 암말의 소변을 도착 지점에 미리 뿌려 놓았던 것이었어요. 6명의 말을 탄 사람들이 도착하자 다리오가 탄 말이 자기 암말의 소변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크게 울어버려서 결국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3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자기 병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나는 말과 마부의 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위를 얻었노라 하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바로 이 다리오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허가했던 바로 다리우스 왕입니다. 네, 다리오뿐만 아니라 이 7명의 사람들은 고레스 왕 시대부터 인정을 받아왔고요. 나라를 아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는 원래 유대인 스룹바벨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평소에 원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 다리우스가 누군가 하면요.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고요.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다리오가 원래 이름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 전에 캄비세스가 자기 친여동생 아토사를 왕비로 삼았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런지 이 다리오가 다시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를 왕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방대한 영토를 20개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했고요. 정권의 안보를 위하여 전국에 밀정들을 심어서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동태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의 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처럼요 말입니다. 이 다리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우체국 제도를 최초로 만든 건데요. 너무 나라가 방대하다 보니까 왕의 문서가 빨리 지방에 전달되기 위해서 우체국처럼 중개소를 세우고 도로를 만들어
행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세운 총독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다가 회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기간이 16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다리오 왕의 시대가 되어 다리오 왕 2년에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독려하게 됩니다. 다리오의 아내 고레스의 딸인 아토사의 충동질로 인하여 마라톤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엄청난 페르시아 군대를 데리고 마게도니아를 정벌하러 갔다가 마라톤 평야에서 어이없이 패하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크게 휘청거리게 되고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시대가 되었는데 아하수에로는 에스드의 남편입니다. 그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은 자신의 아버지 다리오가 마라톤 전쟁에 실패한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야말로 5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까지 진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대를 모집하여 전쟁을 치르다 보니 사상자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의 불평이 나오게 됨으로 해서 이 아하수에로의 군대도 이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바로 살라미스 큰 해전이었던 것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페르시아는 두 번의 큰 전쟁에서 모두 패하게 되었고 이 예는 바로 아시아로 만족하면 됐지 기어이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더욱더 위축하게 된 것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군사의 80%를 잃었으니까요. 400만 정도가 죽은 거지요. 그 이후로 페르시아 역사는 점점 기울어져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쟁으로 망하게 되는 것처럼 페르시아 역사는 약 200년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영광에 비해서 역사가 짧다고 하는 이유는 전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챔피언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챔피언에게 정복당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는 말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 고레스가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멀리 원정을 나갔지만 마음이 두려워서 그 동생이 왕이 될까봐 신하에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또 그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었지만 또 가짜 동생 대신에 또 가짜 위정자가 나와서 그렇게 또 페르시아를 7, 8개월 다스리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은 돌아오는 길에 또 말 위에서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7명의 모사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고 그 가짜 위정자를 몰아내고 결국은 나라를 안정스럽게 찾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짜 왕자 역할을 하는 가짜 스메르디스와 같은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몰아낼 수 있는 이 7명의 애국자, 진정한 애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애국자들이 나와서 이 땅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카발라사 마로비도 호발리도 마로이스를 켜발 내진우 호천 마로이사 모비 이치카 마로타카 와사 와케 내지나 마로라케 발리디 모션 마카 바르베이드 와이캬메리스를 아버지라고 커발리신 메허비니 디드와소마드 캬마로 이캬로이스를 마커레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